예, 오프로입니다. 그 대주주 요건 과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예, 언제 한번 제가 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설명드려야 될 때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저장을 좀 합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주식이 좋은 게 주식이 세금이 없다. 예, 다들 아시죠? 얼마를 사고 팔고 얼마를 주식을 수익을 보든 주식은 비과세예요, 기본적으로. 약간 뭐 비상장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장중에 연중에 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대주주로 언제 체크가 되냐면 12월 말 있죠. 12월 말 기준으로 얼마를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올해 같으면 이제 2023년 12월 뭐 20 며칠 마지막 날 그때 기준으로 얼마 이상 있으면 대주주로 확정된 이후에 그 능력이 그 기준이 2024년에 쭉 대주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수익 보고 팔면 세금이 생기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지분율, 그 주식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지분율과 아니면 금액 갖고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조금 이상한 게 그 친인척 다 포함이에요. 뭐 거의 사실 어지간하면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와이프 가족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 나는 몰랐는데 장인 장모가 들고 있었다 하면서 또 대주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2015년, 2010년 이럴 때는 대주주가 100억 기준이었어요. 100억. 지금 여기는 보시면 2018년, 20년, 2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년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안 됐고 지금은 10억입니다. 지금 10억 기준인데 지분율 아시겠죠? 내가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전체 시가총액 1%될 일은 없겠죠. 근데 뭐 소형주나 작은 건 그럴 수 있으니까 코스피는 1%, 코스닥은 좀 작으니까 2%까지 되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그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액 기준이 25억, 15억, 10억. 지금은 10억입니다. 옛날엔 100억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억까지도 내리려 하다가 작년에 왜 정당끼리 많이 붙었다가 그냥 10억 유지로 유예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3억까지 내려가면 이제 뭐 거의 다 뭐 대주주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떻게 되냐? 아니 남들 주식 사고 팔고 하는데 다 세금 안 붙는데 나는 왜 대주주 돼서 세금 내야 돼? 그것도 1년 내내 적용 받아야 돼. 그러면서 연말로 갈수록 이 요건에 안 맞기 위해서 돈 좀 하시는 분들, 뭐 우리야 뭐 돈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몇천 몇억 하지만 10억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빅게임이란 분들입니다. 뭐 몇만 몇십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분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연말 기준으로 10억 요건에 해당 안 되기 위해서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연말 갈수록 빠지는 영향이 나온다. 수급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볼게요. 제가 코스닥을 띄워놨습니다. 코스닥을 왜 띄워놨냐면 코스피는 좀 덜해요. 근데 코스닥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개인들의 점유율이 80%입니다. 코스닥이 시총은 400조가 넘어 있는데 400조의 80% 정도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나머지 20%를 기관과 외국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냥 개인들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많고 회전율도 많고 변동성도 심한 게 코스닥 대표적인 성격이죠. 2009년부터 봐도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마지막 4분기거든요. 10월, 11월, 12월인데 뭐 별로 좋은 게 없죠. 그냥 뭐 빠지면 뭐 빌빌 또 빌빌 빌빌. 2015년에 제가 왜 개인 수급 영향 드렸던 시작된 한 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잘 가다가 갑자기 8월, 9월 빌빌. 16년도도 더 빠졌고 17년 좀 올랐습니다. 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뒤에 18년, 그 다음에 19년, 21년 뭐 다 안 좋았어요. 근데 2017년은 그때 워낙 트럼프가 갑자기 뭐 생각도 안 하게 감세야 막 내주고 법인세 내리고 엄청 증시를 부양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2016년에 말에 돌아왔던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증시 붐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18년에 두드리긴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도 정말 대북주나 바이오나 온갖 테마가 다 날아갈 때인데 막판에 뒤에 좀 붙었어요. 이것도 바이오거든요. 막판에 붙으면서 어쨌든 마지막 4분기는 좋게 끝났었습니다. 이때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어쨌든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이때도 있었죠. 2021년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뭐 9월, 10월, 8월, 9월은 빠졌는데 9월, 10월은 빠졌는데 마지막에 올랐고 어쨌든 고전에 오르니까 조정을 받는 게 9월, 10월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중요하겠죠. 올해 했던 상반기 내내 2차전지나
반도체 흐름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8월, 9월 달 반등, 뭐 8월 달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2차전지 역할을 좀 보면서 단기 반등을 보는 거고, 그때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4분기 갈수록 조심을 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1년 안에 매도, 작년 아니죠, 올해 사셔서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있죠, 2차전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올해 안에 매도를 하시면 세금이 그냥 33%붙어요. 올해 뭐 사신 분들은 대주주 아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대주주 아니었잖아요. 괜찮은데 올해 말 기준으로 안 팔고 버티다가 들고 있다가 딱 대주주 되면 내년에는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만 보면 33% 세금을 내야 돼요. 1년 안에 팔았을 때. 길게 들고 갔었다 하더라도 22% 세금 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커요. 비과세를 이렇게 크게 3분의 1 이상 세금 뗀다는 거는 엄청난 큰 부담입니다, 부자들한테.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큰 매물들이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올해 어떤 좀 다른 점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코스피는 수익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특히 2차 전지가 에코프로, BM이 시총 1, 2위 올라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항상 수년 동안 바이오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때요, 셀트리온 빼고는 다 적자죠. 돈 맨날 까먹는, 임상한다고 돈 까먹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전체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올해 2차 전지가 어쨌든 비싸든 말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전체로는 수익이 좀 커져서 약간 질적으로 성장했다, 뭐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성장폭도 역대급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감안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 수급이 너무 파워풀합니다. 제가 뭐 고금리 정시에서 스마트한 개미들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선택 집중 차별화를 잘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얘기드렸던 빅개미들이 섹터별로 매매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사고 팔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팔고 언제 팔고 다시 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기관주에 볼 거 없냐? 기관중에는 사모펀드 보시면 돼요. 투시는 안 봐요. 투시는 의미 없고 사모펀드들이 사실 좀 많이 그 거미들이 좀 빅개미들이 하시는 쪽인데, 사모펀드들도 연말 되면 세금 안 내려고 많이 팝니다. 사모펀드에서 매매들이 좀 내도돼 나올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기관 수급 중에서는 사모펀드를 계속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외인 방향을 좀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올해 초에 좀 미차전 사다가 좀 팔고 있잖아요. 워낙 개인들이 막 거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뭐 좀 들어온다, 뭐 그러면 이제 전체 보는 차원에서 조금 좋게 봐도 되는 수급이다 보니까 요 전체로 다 체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 여전히 2차전지 포트는 저희가 팔기 싫어도 파셔야 돼요. 비중 축소하고, 현금 들고 있으면 뭐해? 조치를 다 해드립니다. 일단 파는 걸로 하고, 팔면은 분명히 그 현금으로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장은 좋거든요. 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기 전까지는 저는 꾸준히 좋게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타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데 뭘 사느냐? 혹시나 이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워낙 그 강한 대장주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던 몇 개 있잖아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거, 그런 거 빼고 다른 쪽으로 순환매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봐요. 근데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장주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코스피 대형주 2차 전지를 계속 볼 거고요. 그다음 반도체도 지금 가능성은 있어요. 반도체가 기간 선호다 보니까 저는 사실 조금은 그래 보는데 어쨌든 AI 성장 스토리를 봐서 괜찮으면 반도체도 대상되는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바이오들. 자, 바이오가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을 때 한 번도 안 오른 적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장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바이오도 지금 조금씩 종목별로 올라오는 게 보이다 보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가 되고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도 충분히 수급이 덜할 수 있는 대체 섹터라 봅니다. 이거 계속 제가 개발해 볼게요. 그 외의 거는 뭐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주주, 코스닥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왜 수급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타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